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가 정차하는 상황에서 노인 승객들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을까를 발표하게 된 3조의 오지우입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로 들어가기 전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 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에는 책에선 알 수 없는 지역만의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로컬의 경험을 살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참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성에 온 첫 3주간은 의성 주민들의 불편함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문제들입니다. 도로 위 맨홀 뚜껑으로 인해서 버스 기사님들이 피해가야 하는 주행 불편의 문제, 농사 품앗이 시 대접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과일 배송 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의성에서 버스를 타게 되었고,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안내도우미 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도우미 분들은 짐을 옮겨드리거나 차비를 대신 내주거나 잔돈을 건네주거나 목적지를 안내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받는 승객분들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내도우미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버스 안내도우미 분들은 짐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승객, 그리고 카트, 유모차 등 바퀴 달린 짐,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는 승객에게 주의를 주지만 듣질 않는 승객이 있는 문제, 이러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안내도우미는 4번째 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가 멈추기 전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의 어려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 승객이 서두르는 문제, 즉 버스가 멈추기 전에 승객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문제 정의문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가 하차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승객이 서두르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인 승객이 서두르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원인에는 노인 승객의 행동, 하차 시 느끼는 미안함,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승객의 행동은 과거에 사람이 많은 버스로부터 온 서두르는 습관과 개인의 서두르는 성격으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차 시 느끼는 미안함입니다. 노인 승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가 하차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에 미안함과 민망함을 느껴 서두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승객이 미안함과 민망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2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빠듯한 버스 운행 시간으로 인해 버스 기사가 서두르게 되고, 여기서 노인 승객은 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객이 하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류장에 머무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더 크게는 버스 운행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자신 때문에 지연되는 운행 시간이 노인 승객에게 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스가 정차하는 상황에서 고령 승객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솔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 신호등과 타이머 2가지입니다. 우선 신호등은 노인 승객이 일어나는 행동을 안전한 일어섬 타이밍을 쉽게 알려줌으로써 해결하고자 생각해냈습니다. 이는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주는 비행기 안전벨트 표시등과
누구나 알고 누구나 지키고 있는 보행자 신호등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신호등의 주요 기능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일어섬 타이밍을 초록불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신호등의 이미지입니다. 빨간불 앞에는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버스가 운행 중일 때는 앉아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록불 앞에는 일어서서 걷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버스가 정차한 후 일어나서 하차해도 된다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 신호등의 최소 핵심 기능만을 담은 MVP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무선 LED 등에 셀로판지를 붙여 신호등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맨 앞과 하차문 바로 옆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무선 리모컨으로 수동으로 조작하여 완전히 정차한 시점에 점등하였습니다. MVP를 시행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호등에 대한 설명을 버스 내 책임자인 버스기사가 전달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스템 도입 시기에 버스기사나 안내도우미의 도움이 필요성을 알고 제한사항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게 된 사실입니다. 버스기사 좌석의 뒷부분, 그러니까 버스의 앞부분에 붙은 초록불을 승객들은 제대로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차문 옆에 있는 초록불은 승객들이 쳐다보지도 않았고 측면에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작동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정차할 때 초록불을 켜기 위해 속도 센서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차하는 시점 이외에도 속도가 0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록등과 속도 센서를 연결하는 것은 승객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신호등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인 타이머입니다. 노인 승객이 느끼는 미안함을 승객에 따라 달라지는 정차 시간을 없앰으로써 해결하고자 이 솔루션을 생각해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관찰했을 때 지하철의 경우 하차 시 서두르는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는 서두르는 노인 승객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하철과 버스의 환경에서 살펴보니 지하철은 모든 정류장에 멈추고 정해진 시간 동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는 승객이 하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정류장에 머무는 시간과 버스 운행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착안하여 생각해낸 타이머의 주요 기능은 문이 열림과 동시에 타이머가 시작되고 일정 시간 동안 열림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최소 핵심 기능만을 담은 MVP를 제작하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이패드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버스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여객과 버스 기사님들과 함께 논의한 후 정류장에 머무는 최소 시간을 20초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해본 결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선 정차 시간은 1분 남짓이었으나 정해진 시간보다 6분이나 늦게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타이머를 시행하기 위한 여유로운 운행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성여객과 노동조합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하차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최대 5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류장에 머무르는 최소 시간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루션을 시행한 후 정차 시간이 늘어 버스 기사의 휴게 시간이 줄어든다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솔루션인 신호등과 타이머의 MVP를 시행한 후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선 신호등은 승객의 80%가 녹색등을 확인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생각했던 핵심 기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머의 경우 운행 중 여유시간, 그리고 정해진 하차 시간, 버스기사의 휴게 시간이라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호등에 집중하고 개선시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작동 방식을 생각해내는데 앞서 하차할 때를 자세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선 모범 운전자의 경우 완전히 정차할 때 하차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고 이 구간을 초록색 박스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운전자의 경우 이동 중에 하차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후 완전히 정차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구간의 시작점인 완전 정차할 때를 이용하기 위해 속도 센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한계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작동 방식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면서 하차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차벨이 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차벨이 꺼질 때 저희의 솔루션인 신호등의 불도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약 1.5초가 걸리기 때문에 하차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1.5초가 지난 후에 초록불이 켜지는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따라서 나온 저희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하차문 신호등의 구성과 형태 그리고 위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법은 기존의 하차벨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버스 기사가 하차문을 열 때 당기는 레버와 하차벨은 유선회로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등 회선을 추가한다면 저희가 앞서 말했던 작동 방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등을 버스에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우선 무리해서 하차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타이밍에 하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기사와 안내도우미가 반복해서 안전수칙을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감소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차문 신호등이 하차 시 안전수칙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이 되고 문제 원인 행동을 없애 하차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버스기사가 안심하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할 사항입니다. 저희의 최종 솔루션이었던 하차문 신호등을 도입한다면 그 초기에는 신호등 규칙을 공지하는데 버스기사와 안내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버스기사와 승객 둘 다를 위한 신호등 안내 지침서를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주간 매일 버스를 이용하면서 관찰한 결과 짐이 많은 노인들에게 안내도우미 제도는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성군 내에서 안내도우미는 5명 뿐입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버스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안내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문제를 발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로컬에서의 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로컬에서 버스는 교통약자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 한 번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더불어 주요 승객층은 70대 후반 고령의 노인으로 작은 사고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버스 안전 문제 예방은 꼭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